돈이 되는 뉴스에 이어서 차이나TV 중국 경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기회들과 최근의 우려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중 관계에 여러 최근에 좀 꼬여 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들이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해야 될 점들을 얘기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한중 관계 얘기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결국 전화 통화를 했군요. 그런데 했습니다. 뭐 분위기는 역시 신경전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무슨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가장 핵심이 제가 타이완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대만 이슈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양국이 지금 상황이 다 안 좋죠.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에 여론몰이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 안 좋고 지지율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양국 간의 지금 이런 대외 브리핑이 좀 엇박자가 납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대만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중국이 걱정하는 게 지금 곧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대만 방문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번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지금 냈던 거고, 좀 지금 보도되는 기사들 보면 뭐 불이 날 것이다, 뭐 이런 과격적인 표현들이 지금 어김없이 또 이거 나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간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인정을 한다. 대만은 뭐 중국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 민주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 브리핑이 좀 엇박자가 난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미국은 이제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 경제 위협을 주는 중국의 불공정 가능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미국과의 이야기에서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 함께 뭐 정책을 조율한다든지, 혹은 글로벌 에너지 식량 안전 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의 뭐 소통이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미중 간의 이슈 만났지만 결국 뭐 신경전 계속 원점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지를 올려야 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결국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로 뭐 타이완 문제를 놓고 그냥 충돌한 그런 상황. 덮였죠. 그러니까 모든 경제 문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만 이슈 때문에 모든 게 좀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외교란 게 그렇지만 두 분이 이제 화상 통하면서 표정은 막 손을 들고 웃으면서 말은 까불면 죽어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긴장 관계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 이게 아까 말씀드렸을 때 바로 지금 하원 의장이 가니까 이게 지금 가지 말라는 시그널을 지금 강력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근데 이제 미중 관계보다는 한중 관계 최근의 외교적인 뭐 상황들, 우려들을 이야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미 수출은 늘고 한중의 대중 무역 적자가 3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안 좋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 이슈가 지금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한 우리가 대중 무역 적자 11억 달러, 그다음에 6월달에 한 뭐 12억 달러. 근데 7월달 지금 보면 아직 전체가 나오진 않았지만 약 한 16억 달러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이게 한중 수교 지금 30년 되는데 거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처음 적자니까 지금 야 이러다가 우리 어떻게 되지? 이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인데 그중에 중국이 거의 뭐 홍콩 포함 30%인데 우리가 이제 무역 비중은 미국을 넘어선 게 오래됐습니다. 중국이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심인 게 대미 수출은 늘었는데 대중국 수출은 줄었다. 지금 이래서 비교해서 나오는 것들이군요. 근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대중국 그 전체적인 볼륨에서 무역 흑자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바로 2018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수출의 2018년도만 해도 중국이 한 26.8%, 홍콩을 제외했을 때요. 그러다가 이제 올 상반기까지 하니까 이제 26.8에서 한 23.2%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디로 늘어났냐? 그러니까 2018년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그당 한 12% 정도였는데 올 상반기가 15.7%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미국 수출로 늘어났던, 그러니까 중국산 제품 대신 우리를 썼던 제품도 많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그런 점을 많이 봤거든요. 이게 고착화될 것이냐라는 것들.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대중무역 적자 원인을 제가 간략하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자의 원인이 뭐냐라고 봤을 때 크게 네 가지로 지금 보고 있다시피 정리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다뤘던 대도시 봉쇄. 그러니까 이제 멈춰졌던 것들이죠. 이 이슈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죠. 그렇죠. 일시적인. 이 이슈 때문에 이번에 무역 이 적자가 잠시 일어날 거고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두 번째가 이제 내수 경제. 그러니까 중국이 상반기에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2% 늘었는데 수입액은 4.8%밖에 안 늘었다.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을 덜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1, 2분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현상은 이제 봐야 되는 그렇죠. 거냐라고. 그것도 사이클의 문제니까 중국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좋아질 좋아진다라는 있는 얘기죠. 것이고. 네. 자,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냐라는 이게 이제 3, 4번인데 저는 이제 지금에 있는 이 적자 규모가 이게 지나면 어느 정도 다시 돌아올 것도 저도 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대중국 무역 적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흑자 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번 보시면 구조적인 문제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가공무역 형태 중간재 대중 수출 거의 80%가 넘거든요. 소비재해봐야 거의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중간재 수입 증가율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 50.3% 정도였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 21.7%로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이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네 번째 보시는 중국이 이 차이나 밸류체인 중국이 뭐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는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산업의 굴기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로 인해서 좀 착시 현상 우리가 흑자를 규모가 있지만 실제 안을 들어가서 몇 개 제품을 드러내고 보면 계속 중국 무역 이 흑자 규모는 줄어들고 있었고 그게 이번에 단기적으로 봉쇄 내수경제 하방 이런 걸 겹치면서 이번에 적자가 일어났다라고 보여드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의 대중국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에 있는 형태 이상에서는 대중국 수출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하고의 그 경제적인 측면, 또 외교적인 측면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거의 뭐 성장률이 0%에 가깝다 이런 언급을 해서 지금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게 이제 지난 경제수석의 탈중국 이슈에 이어서 꼭 그 중국 경제 거의 꼬라박는 수준이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0%대 성장률, 0%대 성장률은 좀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IMF도 최근에 지금 나온 거에 의하면 올해 전체적으로 글로벌 성장도 지금 한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한 3.2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이 2.3, 그다음에 중국이 3.3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도 2.3, 그러니까 다 좀 낮게 지금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던 4, 5 요 지금 봉쇄로 인해서 지금 2분기가 좀 망가졌지만 3, 4분기 때는 분명히 다시 올라갈 것으로는 보고 그렇게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표현은 조금 기업들한테는 영향이 클 것이다. 탈중국 경제수석 이야기 나오고서 기업들이 매우 혼동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중국 사업 해요 말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주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은 뭐 저희 같은 학자들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정부의 높으신 관료분들의 말씀은 매우 영향이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라고 하고 코로나 봉쇄 이게 안주까지 살아 있고 그다음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지만 중국 경제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이 뭐 꼬라박는 수준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좀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하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준비되지 않은 멘트니까요. 이게 한 총리가 대놓고 뭐 중국 경제 안 좋다,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대정부 질문에서 뭐 경제 상황 어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경제도 지금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된다. 환율도 그렇고 지금 중국 경제 거의 마이너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2분기만 보면 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이 정도 얘기하면 좋는데 좀 얘기가 준비 안 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과격한 소리가 나왔고 분명히 그게 이제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이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 경제 관련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거네요, 그죠? 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수출 잠재력이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말씀 같이 하셨거든요. 네. 그 두 가지 부분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런 표현은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시는 워딩입니까?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다 아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출 다변화 이야기는 정말 많은 뭐 정부의 회의석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지만 하루아침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 다변화는 정부보다는 기업이 더 잘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윤 창출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일 기업들이 선택, 요소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남아도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고 우리가 중동이나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있는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나름의 대안인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에게는 결국 이제 리스크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출 잠재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 표현은 조금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저렴한 제조 국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14억 내수 시장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기업들 좀 더 철저히 연구하고 분석해서 좀 더 중국 시장이 고도화되고 변화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대안을 준비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표현들, 이걸 좀 했으면 좋겠고, 결국 돈과 시장이 있는 곳에 지금 기업이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라는 게 수출 살펴나고 하지만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갤럭시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대신에 지금 BOE 같은 그래서 패널들을 지금 거래선 확보, 그다음에 뭔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지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은 중국과 협력이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다양하게 중국 시장, 중국 기업들을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극단적인 하면 기업들은 조금, 특히 중소기업들은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말이 준비되지 않은 발언 실수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평상시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이 탈중국 기조를 지금 정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거나 이걸 더 걱정하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정말 지금 우리 정부의 기조가 그런 거예요? 좀 그렇게 스탠스를 갖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지금 그러니까 두 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이제 뭐 준비 없이 했다지만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부에서는 글로벌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그것도 좀 봐야 되는 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외국계 뭐 투자 기업들이 중국에 한 6만 개 기업 이상이 진출했습니다. 근데 제조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서비스, 과학 기술 이런 업종들로 들어갔다. 3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그 뭐 우리가 중국에서 뭐 나왔다라는 기업들을 막 매체에서 이야기하지만 들어갔다는 기업들은 잘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냥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거. 독일이 제일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도 했고요, 미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가 우리가 말하는 노동 집약형인 게 아니라 자본, 기술 집약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래서 좀 이제 그러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 왜 들어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목적과 배경을 우리가 좀 더 같이 좀 풀어서 스펙트럼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게 글로벌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중국의 뭐 한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나중에 그냥 교과서적으로만 보면 문제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중국의 성장이 줄어든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시각인지 아니면 글로벌한 모든 그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중국은 또 지금 이제 제조업보다 금융시장을 최근에 개방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좀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로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미 답변을 드렸고,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지금 개혁
그러니까 개방을 하면서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 그러니까 이 금융 서비스 분야 폭이 이제 커져가다 보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한 중국에 투자한 6만 개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런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예. 많다라는,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왔던 글로벌 금융 자본들이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올해 1월부터 이제 외상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그러니까 더 개방폭을 늘리는 것들이죠. 지금 이제 뭐 잘 보시지 않겠지만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아문디, 블랙락, 슈로드, JP 모건, 이 미국, 유럽에 있는 금융 자본들이 중국을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관련된 뭐 관련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원화시키는 작업들, 그다음에 올해 5월부터 지금 시작되고 있는 뭐 중국이 지금 뭐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려 분야를 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이게 매년마다 좀 나오는 형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238개 이 분야가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확대되는 추세다 때문에 이제 이걸 이 글로벌 금융 자본들 혹은 이 서비스 분야 기업들이 계속 중국인은 어쨌든 중국 시장이 내수시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은 팩트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우리가 편승해서 탈중국화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네. 네, 이런 거고요. 저도 굉장히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로가 그 긴장 감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하고의 경제 협력, 뭐 투자의 기회 이런 거보다는 최근에 일고 있는 갈등 관계들을 얘기했는데요. 또 이제 반도체 동맹, 치포 동맹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최근에 이제 보다가 좀 오늘 기사 보면 목소리를 내는 듯한 모양새 있고 중국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네. 지금 뭐 최근에 또 여러 지금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버스턴 컨설팅에서 이런 보도도 했죠. 2030년도에 지금 전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규모가 한 1조 달러 이상 되는데 네. 그중에서 중국이 60% 이상의 성장을 차지할 것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를 하고 막 지금 팔다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게 뭐 이게 영국 약간 미국 산업협회도 반도체 산업협회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영국에 있는 이 글로벌 데이터라는 데이터 자료에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그 이유와 배경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 관계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시장과 그다음에 뭐 3세대 반도체를 향한 중국이 지금 뭐 이 특히 뭐 초전도 물질 개발에 대한 또 우수성을 갖고 있고, 규모 시장, 그다음 테스트 패키징에 대한 순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중국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게 지금 뭐 전문 기관들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아까 치포 동맹도 8월 말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은 치포 동맹한 목적은 특히 반도체는 제로섬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되는 거고, 우리는 한미, 한중 좀 더 윈윈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하고 이 제로섬이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미국이 설계한 치포 동맹을 우리가 좀 더 수정을 해야 되겠죠. 기업과 논의를 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에 전달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 위주로 만들어진 치포 동맹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어쨌든 반도체를 중국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의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게 경제 안보잖아. 안보는 누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중국 경제를 좀 활용하고, 중국 경제 안 좋지만 중국 경제 성장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활용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최근에 일고 있는 한중 간의 경제적, 외교적 냉각 기류 현황들 그리고 해법 찾아봤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